it's coming,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 Yeah,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might get what you ask for, so you better be.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느냐, 바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이목구비 재창조, 재배치, 성형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개인마다 피부의 두께라던가 톤이라던가 타입, 그리고 이목구비, 얼굴형, 그리고 선호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분명 이제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수많은 샵들을 다녀보고 셀프 메이크업도 수년간 해보면서 터득하게 된 꿀팁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꿀팁을 낱낱이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점 보완, 장점 부각, 이목구비 재창조, 성형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일단은 베이스 먼저 발라줄 건데요. 오랜만에 이거 클리오 비건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사용해볼게요. 제가 사용할 거는 진저고요. 저는 피부톤이 21호 톤을 쓰면 좀 화사하고 23호 톤을 쓰면 좀 딱 맞는, 좀 애매한 22호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베이스 단계는 피부 타입이나 톤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피부가 얇고 속건조를 잘 느끼고 각질이 좀 잘 일어나요. 그리고 얼굴에 열도 많다 보니까 베이스 제품이 잘 녹아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트러블보다는 자잘한 잡티 그리고 잔모공 커버가 굉장히 중요한 타입인데, 그래서 그런지 남들이 바르는 만큼 제가 똑같이 바르면 되게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소위 말하는 화떡 느낌이 아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차곡차곡 겹겹이 레이어링을 해줘야 합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모든 걸 커버하겠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전반적인 톤이나 결이나 이런 것만 정돈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도 양 조절을 정말 잘 해줘야 되고, 쿠션을 사용할 때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묻힌 다음에 이 피부가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사실상 우리가 얼굴 바깥쪽 이 외곽 부분은 쉐딩을 치잖아요. 이쪽까지 컬러감이 너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넙대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얼굴 바깥쪽은 가장 나중에 정말 남은 잔량으로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피부톤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너무 밝게 표현을 하겠다 해버리면은 목이나 손 이런 데랑 톤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내 피부 톤이랑 맞는, 어떻게 보면 좀 바르나 마나한 그런 톤으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반쪽만 발라봤고요. 진짜 이런 다크서클이라던가 붉은기라던가 이런 것만 좀 커버가 된 느낌이죠. 얼굴이 막 밝아졌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반대쪽도 마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나 이렇게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줄 때 손에 힘을 너무 꽉 주고 바르면 이렇게 꾹꾹 누르듯이 막 이렇게 바르면 오히려 베이스 메이크업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각질이 많은 분들은 각질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내가 내 얼굴에 바르고 있지만 내 얼굴이 아니라 남의 얼굴에 발라준다 이런 느낌으로. 내 얼굴에 바를 때는 막 이렇게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이렇게 살살살살 톡톡톡톡 발라줘야 합니다. 내가 얼굴에 커버할 게 좀 많다고 해서 1차 베이스 단계에서 모든 걸 커버해버리겠다 하면은 피부 메이크업이 두꺼워지기만 하고 나중에 무너질 때 정말 처참해질 수도 있고 마스크에 그만큼 많이 묻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일단은 한 겹만 깔아줍니다. 이렇게. 다크서클이나 이런 전반적인 톤 정리만 되어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해주고 싶다, 혹은 입체감을 좀 더 살려주고 싶다, 그리고 커버가 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컨실러인데요. 일단 베이스는 내 피부톤에 맞는 컬러로 깔아놨잖아요. 근데 이 컨실러 단계에서 조금 밝은 컬러를 사용해주면 입체감도 살리고 커버까지 일석이조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컨실러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커버를 위해서 옐로우 베이스를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들이 좀 차분한 컬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더샘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나 이 클리오 킬 커버 에어 리핏 컨실러 있죠. 얘네 두 개가 컬러가 좀 밝게 잘 나오더라고요. 영상에서 더샘 아이스 베이지 많이 보여드렸었으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클리오 킬 커버 에어 리핏 컨실러 1.5호 페어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입체감이 살아나야 하는 부분이 있죠. 앞볼, 코를 높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코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직선의 형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T존이 굉장히 강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쭉 이어 바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코가 짧은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지만 저는 중안부가 좀 긴 타입이라서 그렇게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턱 끝. 이렇게 영역을 잡아놨는데 두드릴 때 온 얼굴에 막 이렇게 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포해준 부위 그대로 픽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커버도 하면서 하이라이터 역할까지 해주면은 이 베이스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에 입체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쉐딩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쉐딩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실패 확률을 줄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베이스만 했는데도 아까보다 입체감이 조금 살아났죠. 자, 그리고 커버를 해주는 김에 눈가 음영 커버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눈가 피부는 좀 피부 두께가 되게 얇은 층이다 보니까 리퀴드 컨실러나 팟타입 컨실러 그런 제품들로 양 조절을 잘못할 경우에 오히려 되게 텁텁해 보이고 주름 부각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얇게 바를 수 있는 펜슬 타입이 좀 좋더라고요. 이거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1.5호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체의 이 눈가 음영이 좀 짙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크서클도 좀 있는 편이고 근데 이 눈가의 음영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게 되면 쌍꺼풀이 조금 있는데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커버를 해줍니다. 눈가 음영이 제대로 커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 라인이라던가 섀도우라던가 바를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대로 표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가 커버를 한쪽, 안 한쪽. 확실히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깔끔하고 정교한 아이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눈가 음영 커버를 조금 해주는 게 좋은데요. 대신 이거를 커버를 하겠다고 너무 막 이것저것 많이 발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텁텁해질 수 있고 눈이 오히려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양 조절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잡티 같은 거 짜잘한 잡티 컨실러 펜슬로 콕콕콕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2단계에서 입술 주변도 깔끔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이게 사람이 입술 주변이 좀 거뭇거뭇하면 인상이 살짝 칙칙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분 정교한 커버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요즘에 마스크를 계속 생활화하다 보니까 마스크에 안 묻게 하겠다고 파우더를 막 엄청 들이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파우더의 입자와 마스크 안에 그 입김, 수증기와 이게 엉겨 붙으면서 나중에 수정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무너짐이 더 처참해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우더는 진짜 입자가 곱고 가벼운 제품으로 정말 살짝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 메이크업을 위해서 눈가 유분기 먼저 커버를 해주고 얼굴 파우더 처리는 맨 마지막에 해주도록 할게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눈가 위주로 유분기를 잡아주고 그리고 눈가가 많이 건조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 안 번지게 하겠다고 막 이 아래쪽에 파우더를 많이 바르게 되면 그 파우더 입자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부각될 수 있어요. 파우더도 소량씩만 사용해줘야 합니다.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 뷰러도 눈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속눈썹의 컬링 각도도 눈매에 따라 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눈두덩이에 살이 많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바짝 컬링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짝 이렇게 각도를 올려서 컬링하면은 그 속눈썹이 내 눈두덩이를 이렇게 딱 감싸면서 오히려 이 눈두덩이가 좀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더 부어 보일 수 있고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속눈썹 컬링이 뷰러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뷰러 이쪽 있죠? 눈두덩이에 닿는 이 부분을 열에 살짝 달궈줍니다. 너무 뜨겁게 하지 않고 따뜻한 정도로 해야 돼요. 너무 뜨거울 때 갖다 대면 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이 모두 뷰러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찝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울을요, 이렇게 옆에 두고 각도를 확인해가면서 뷰러를 해주면 훨씬 더 예쁘게 컬링을 할 수 있어요. 컬링을 한 다음에 거울을 앞에 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속눈썹의 방향을 좀 잡아줍니다. 속눈썹의 방향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은 나중에 마스카라 하고 나서도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뷰러를 한쪽, 안 한쪽. 확실히 눈매가 좀 더 돋보이죠? 뷰러만 잘 해줘도. 이렇게 거울을 옆에 두고 각도를 확인해가면서 너무 막 직각으로 꺾이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컬링이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자잘하게 찝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정면 보고 속눈썹 방향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아이 섀도우를 그냥 막 바르는 게 아니라 따져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눈썹과 눈의 거리예요. 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줘야 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충분히 이 공간을 활용을 해줘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먼 편이 아니에요. 가깝다면 가까운 편인데 제가 지금 이 밑에 라인에 많이 정돈을 해놔서 그나마 조금 트여 보이는 건데 여기가 저는 원래는 되게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거리가 좁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쪽에 너무 많은 포인트를 줄 경우에 오히려 이게 더 답답해 보이고 더 가까워 보여서 인상이 좀 더 강렬해 보일 수가 있어요. 눈두덩이에 너무 많은 컬러나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음영만 차곡차곡 쌓아줘도 됩니다. 오늘 팔레트는 이거를 써볼 건데 이거는 제가 개발 참여 중인 팔레트로 5월 중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이렇게 깔아주고요. 일단 반쪽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기본적인 음영 컬러 있죠. 누구나 하나쯤 화장대에 가지고 있을 만한 너무 딥하지 않은 기본 음영 매트 섀도우로 이렇게 음영감을 줍니다. 이때 너무 위쪽으로 눈썹에 닿게끔 해주지 않고 가로로 길게 영역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있죠? 조금 더 짙은 컬러로 살짝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이 음영감을 줄 때도 너무 과하게 컬러를 입혀버리면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물들이듯 소량만 정말 은은하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섀도우를 정말 은은하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모스 컬러 리웨이 슬림 라이너 딥 브라운 컬러입니다. 컬러도 너무 블랙, 너무 브라운보다는 초코 브라운, 고동색에 가까운 컬러가 적당히 또렷해 보이면서 적당히 또 부드러움도 줄 수 있어요. 아이라인도 너무 두껍게 그리면은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점막 부분을 얇게 채워주고요. 이때 진짜로 이 살을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이 속눈썹 사이사이, 목은 사이사이를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도 두껍지 않게 그리거든요. 대신 길게 그려줘요. 아이라인 꼬리를 막 순해 보이겠다고 너무 내려 그리면 답답해 보일 수 있고 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올려 그리면 이질감이 들 수 있고 오히려 중안부가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자로 떨어지게 그리는 게 실패율이 좀 적어요. 대신 아이라인 꼬리를 그릴 때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거울을 앞에 두고 이렇게 눈을 뜬 상태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끔 그리고 손톱으로 쓱 빼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눈 꼬리 끝 지점이랑 아이라인이랑 너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눈이 이렇게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살짝 띄워서 이 부분부터 일자로 연결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좀 연결되게 그렸다 하면은 컨실러 펜슬로 혹은 컨실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살짝 띄워주면 조금 더 인상이 시원해 보여요, 눈매가. 그리고 저는 눈 앞이 이렇게 말려있는 눈이다 보니까 눈 앞머리에도 꼭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편인데 이미 눈 앞머리가 많이 트여있는 분들이라면 이 단계는 생략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눈 앞머리를 터줄 때도 정면을 보고
터치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너무 욕심내서 영역을 넓게 잡거나 이 앞까지 너무 칠해버리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살살살살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쪽 눈이 아까보다 확 트여 보이죠? 이렇게 아이라인만 그려줘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라인이 이렇게 띡 그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짙은 고동색, 카카오 브라운 이런 컬러로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만약에 나는 아이라인만 그리면 눈이 오히려 더 답답해 보여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리는 걸 생략하고 이렇게 짙은 컬러로 꼬리만 음영감을 줘도 훨씬 나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 블렌딩까지 해줬고요. 우리가 아까 섀도우를 이렇게 발랐지만 꼬리를 빼면서 이 남은 영역이 있잖아요. 남은 영역에 사용했던 컬러 그대로 살짝 연결감을 줍니다. 남은 영역을 채워주지 않으면 뭔가 되게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목구비는 전반적으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감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인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애교살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후로 진짜 애교살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면서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감히 애교살 메이크업에 이렇게 붐을 일으켰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애교살이 모두에게 다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고 했을 때 좀 더 나은 편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거리가 좁고 가깝기 때문에 또 중안부가 길기 때문에 눈두덩이보다는 이 언더, 눈 밑에 포인트를 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에 포인트를 주면 이 중안부의 길이감, 폭감을 좀 좁혀주고 여기가 좀 답답해 보이는 걸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애교살 메이크업을 꼭 하는 편입니다. 먼저 제가 사용할 거는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5호 크림 피치고요. 이게 이렇게 컨실러 부분이 같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컨실러 펜슬보다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발색도 잘 되고요. 이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의 영역을 잡아줄 건데 그 영역 잡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애교살 영역을 어디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속눈썹 모근 있죠? 이 밑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속눈썹 모근까지 하얗게 칠해버리면 눈이 오히려 이렇게 꼬막눈처럼 확 올라붙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모근 밑쪽으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방향이 위쪽으로 가지 않게 살짝은 하향 느낌으로다가 애교살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살짝 둥글면서 하향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때 너무 이 딱 중간에서 짧게 끊겨버리면 오히려 되게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끝까지 꼭 같이 연결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눈가 피부가 되게 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컨실러를 욕심내서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텁텁해 보이고 주름 부각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살살 한두 번만 그어주고 손가락이나 면봉이나 브러쉬로 꼭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애교살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 애교살 섀도우도 취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밝은 섀도우만 바르는 분들도 있고 쉬머한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화려한 펄이 들어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트에는 그 취향을 다 담아봤습니다. 그냥 정말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약간 피치톤의 아주 자잘한 정말 자잘한 금펄이 들어있는데 펄이 막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밝게 그냥 데일리하게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는 컬러 그리고 쉬머 제형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한 글리터까지 있는데 글리터 입자가 엄청 큰 건 아니어가지고 누구나 사용하기 좋을 만한 그런 제형인데 저는 이 컬러를 컨실러 바른 영역 위에 한 번 더 발라서 애교살을 제대로 한번 밝혀줄게요. 밝혀주고 그 위에다가 아쉬우니까 이 쉬머 타입 한 번 더 해주면서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연결감을 줄 건데 이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는 너무 이제 미간 사이가 가까운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애교살 섀도우를 발라줬고 이렇게 애교살 섀도우를 발라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좋긴 하지만 애교살 그림자 효과를 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도드라지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시한 브라운 컬러 너무 어둡지 않은 컬러로 정말 소량 묻힌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이때도 여기서 또 끊겨버리지 않게 끝에까지 잘 연결감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아까보다 애교살이 훨씬 살아 보이죠. 오,
이때 애교살을 정말 잘 살려보겠다고 너무 많이 그림 조각을 주면 진짜 이렇게 딱 그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때문에 정말 소량만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삼각존 들어가 볼 건데 눈매 조각에 삼각존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이 이 삼각존 채울 때 너무 탁하거나 아니면 너무 짙은 컬러를 사용할 경우에 약간 팬더 같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너구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붉은기 도는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삼각존을 채워주는데요. 이렇게 끝에 정말 이 삼각존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채워준 다음에 살살살살 이 앞쪽에 속눈썹 모근도 채워주고 이 앞까지 연결감을 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눈이 어떤 부위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살살살살 다 연결해줘야 합니다. 삼각존 채워주고 이 눈동자 밑부분, 속눈썹 모근, 그다음에 눈 앞머리까지. 확실히 눈이 이렇게 좀 트여 보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 여기 컬러감을 주고 싶어. 그렇다면 아까 사용했던 컬러로 살짝 한 번 더 쓸어줍니다. 그리고 눈두덩이에 꼭 나는 펄이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 오늘 좀 영롱해 보이고 싶어 할 때는 너무 펄 입자가 크지 않은 이런 섀도우로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에만 이렇게 살짝 이게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눈이 엄청 부어 보일 수 있고 여기가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중앙에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눈썹인데요. 요즘에 아이돌 속눈썹이 유행하면서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저도 인조 속눈썹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인조 래쉬도 눈매에 따라 붙여야 하는 그런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눈에 세로폭을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앙 위주로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나는 눈이 가로로 트여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쪽 위주로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이 끝부분에만 살짝 붙여주도록 할 건데 제가 사용할 거는 이거 더툴랩 해피림 속눈썹이고요. 이렇게 한 칸짜리는 아니고 이렇게 3칸씩 커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눈 끝쪽에만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도 사실 요즘 취향에 따라 정말 많이 나뉘잖아요. 한 올 한 올 파냐 아니면 정말 또렷한 볼륨 파냐 정말 많이 취향에 따라 나뉘는데 저는 사실 한 올 파예요. 그리고 또 이게 속눈썹을 길어지게 하겠다고 섬유질 파이버가 너무 많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섬유질 가루끼리 막 이렇게 엉겨 붙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눈가에 떨어지면서 메이크업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눈에 들어가면 이물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붉고대를 했을 때 그 섬유질이 되게 버석버석하게 탄 느낌이 나요. 그래서 메이크업 샵에서도 섬유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3호 애쉬 브라운인데요. 너무 블랙도 아니고 너무 브라운도 아니고 적당히 좀 부드러운 눈매 연출하기에 좋아요. 이렇게 입구에서 양 조절을 좀 많이 해준 다음에 이게 보통은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올려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애써 잡아놓은 속눈썹의 방향들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아주 살짝 이렇게 텐션감만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빗어서 발라줍니다. 이 뿌리 쪽에 텐션감만 주고 빗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는 소리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제대로 발리지 않은 부분 꼼꼼히 발라주고 한 올 한 올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는요. 반대로 소를 먼저 세워서 전반적으로 속눈썹에 마스카라액을 골고루 좀 도포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로 뉘어서 빗어줍니다. 저는 중안부가 길어서 눈두덩이 눈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도 좀 꼼꼼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이쑤시개나 면봉이나 뭐 이런 산적꽂이나 이런 거를 불에 살짝 달궈서 불고데를 해줄게요. 이 불고데 단계에서 너무 쓸데없이 많이 발린 양들이 좀 정돈이 되거든요. 속눈썹이 확실히 좀 고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울을 옆에 두고 각도를 봐가면서 컬링을 줍니다. 자, 이렇게 마스카라
붉고대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2호 내추럴 브라운 사용해줄 거고요. 저는 원래 눈썹이 모가 되게 두껍고 짙은 편이에요. 그래서 탈색을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가 가깝다 보니까 눈썹을 그릴 때 이 밑쪽 위주로 그리게 되면은 애써 여기 비워놓은 게 여기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보다는 위쪽 위주로 좀 눈썹을 그려주는 편입니다. 이 아래쪽도 분명히 좀 또렷한 느낌을 위해서 살짝 터치를 해주긴 하지만 그냥 정말 라인만 잡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위쪽 위주로 좀 채워주는 편이에요. 눈썹을 그릴 때는 정말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살살살살 그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가면서 모양 잡아주고 빈 부분 또 있으면 그려주고 그렇게 반복할게요. 저는 또 중안부에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눈썹을 살짝은 길게 그려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눈썹 탈색이 안 돼 있거나 눈썹 탈색하는 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브로우 카라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 펜슬로 또 한 끗 포인트를 줄게요. 이 눈썹 앞머리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인상이 강렬해 보이는 경우, 눈매가 특히 도드라지는 경우에 이 눈썹 앞머리가 이렇게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부분만 깔끔하게 해줘도 훨씬 여기가 시원해 보이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만 해줘도 확실히 아까보다 낫죠?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한쪽, 한쪽, 비포, 애프터. 자, 그러면 저는 반대편 눈도 마저 메이크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 눈마저 마치고 왔고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저처럼 중안부 길이감이 있는 분들은 블러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안부, 허전한 중안부를 채워주는 요소가 바로 블러셔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블러셔 단계에서 메이크업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중안부를 채워보겠다고 블러셔를 너무 많이 바르거나 아니면 너무 짙은 컬러로 바르거나 하면 오히려 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메이크업 단계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이 눈썹과 블러셔는 정말 양 조절,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일단 블러셔를 바르기 전에 이쪽에 유분기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파우더를 이렇게 묻혀서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블러셔, 가루 타입 블러셔를 그냥 바르게 되면 뭉칠 수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유분기를 꼭꼭 잡아주시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에 안 묻게 하겠다고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오히려 나중에 회복 불가가 될 수 있다는 점 꼭꼭 유의해주시고 이제 블러셔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블러셔는 2AN 듀얼 치크 코코 코랄이에요. 이게 이렇게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 함께 있는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냥 한 번에 섞어서 발라도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또 실패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때문에 베이스 컬러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묻힌 다음에 그냥 바로 바르면 망할 수 있어요. 때문에 꼭 양 조절 이렇게 꼭 해준 다음에 보통 우리가 블러셔를 바를 때 이렇게 묶고 이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바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바른 부분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겠죠? 때문에 살짝 웃고 이 튀어나온 부분보다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보이시죠? 튀어나온 부분보다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조금 더 컬러감을 주고 싶어 할 때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발라주면 되는데요. 포인트 컬러는 말 그대로 포인트 컬러예요. 때문에 컬러감도 더 짙고 발색도 조금 더 잘 되기 때문에 정말 소량 봐가면서 좁은 영역에 포인트를 줘야 합니다. 이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넓게 발라버리면 오히려 얼굴 전체가 붉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야 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쉐딩인데요. 일단 얼굴 바깥쪽 쉐딩을 먼저 해줄 건데 제가 사용할 거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2호 소프트 쿨입니다. 얼굴형에 따라 쉐딩이 들어가야 하는 영역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바깥쪽은 가볍게만 쓸어주고 대신 얼굴이 좀 긴 편이다 보니 위쪽에 여기를 많이 쳐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턱선 이 밑부분 있죠. 여기 위에를 쳐놓고 여기를 하얗게 두면 누가 봐도 나 쉐딩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잘 쳐줘야 합니다. 이 밑부분 있죠. 곡선이 더 날렵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쳐주시고요. 얼굴형 쉐딩은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보다는 코 위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 코 끝,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은데 화면에서 유독 여기가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뭉툭한 코끝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실제로 코끝 먼저 조각을 내주는 편입니다. 일단 내가 줄이고 싶은 만큼 이렇게 코끝이 뭉툭해 보여서 싫은 거잖아요. 살짝 날렵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V자로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끝부분 먼저 발라준 다음에 이 양옆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처음에 조금 짙게 이렇게 됐어도 블렌딩 해주면서 풀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이목구비를 조각 낼 때는 너무 큰 브러쉬보다는 살짝 이렇게 작은 브러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목구비를 잡아주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석구석까지 잘 잡아줘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미 눈이 포인트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 미간 사이까지 너무 음영이 많이 들어가면 T존이 굉장히 강렬해져요. 이쪽에는 정말 그냥 살짝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중안부가 길면 이 코끝에 이렇게 끊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안부가 길고 T존이 강렬한 분들은 이렇게 콧대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추구하는 코 모양이 직선으로 뻗은 코고 여성분들은 반버선, 반직선이라고 해야 되나? 콧대가 높은 것보다는 코끝이 높은 걸 조금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미간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은 패스를 해주시고 미간이 좀 좁고 눈이 이미 강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 조금 더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확실하게 이 코끝이 확 올라가 보여요. 콧대를 이쪽을 좀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코끝이 조금 더 올라와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뼈가 이렇게 넓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여기도 이렇게 잘 눌러줘야 합니다. 코벽. 그리고 여기가 좀 부어 보이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저는 항상 필수로 여기 인중이랑 입술 밑에도 이렇게 음영감을 주거든요. 저는 인중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좁게 모여있는 그런 편이 아니라서 여기에 이렇게 쉐딩을 주면 조금 더 또렷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왜 그 이효리 씨가 코랑 인중이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라인이. 그 인중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입술 밑에 둥글게 음영감을 주면 턱 끝이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입술 쉐딩을 해줄 건데요. 입술을 말 그대로 조각을 내주는 겁니다. 재창조를 해주는 거예요.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고 그 메이크업 샵 컨텐츠에서도 많이 보셨을 만한 방법인데요. 쉐딩 제품 차분한 컬러의 립라이너로 이 립라인 바깥쪽에 음영감을 주면 입술이 보다 더 또렷하고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미 입술이 많이 도톰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략해 주셔도 좋고요. 입술 선이 명확하지 않고 입술이 좀 많이 얇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립 포인트 메이크업, 오버립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아주 좋을 거예요. 일단 사용해줄 거는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오트 베이지 이거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제품이고요. 4월 중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컬러인데 실제로 얼굴에 얹었을 때는 그냥 그림자처럼 표현이 돼요. 이거를 어떻게 바르느냐 입술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보다 살짝 바깥쪽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왜 인중 예쁜 분들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이효리 씨도 이 끝이 살짝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내주는 거예요. 입술 라인 바깥쪽에 저는 여기가 말려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긴 하지만 여기가 말려있는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윗입술 그리고 이쪽에 음영감을 주면 인중이 긴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인중도 짧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인중이 너무 짧고 윗입술이 더 도톰하다.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더 도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는 생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중이 긴 편이고 그리고 눈에서부터 입꼬리까지의 거리가 좀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 여백을 채울 수 있더라고요. 아랫입술은 접히는 부분 있죠. 입술 밑부분 이쪽 위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결 확실히
입술의 존재감이 살아났죠. 그리고 포인트! 요즘에 입꼬리 많이들 좀 신경 쓰시잖아요. 이때 올라가 볼 수 있게 상향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조금 더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버립을 위해서는 립 베이스가 진짜 필수예요. 한 가지 제품만으로도 해도 되지만 립 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제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 하트% 도트온 모드 립 펜슬, 피치 베이지, 크리미 핑크, 원 베이스, 쿨 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예정이고요. 저는 원 베이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립 베이스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무 촉촉한 것보다는 살짝 매트한 게 낫고요. 그리고 흰기가 도는 베이스 컬러가 좋습니다. 베이스 컬러가 너무 푸른기가 돈다거나 그러면은 입술이 푸르딩딩해 보이고 약간 보랏빛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흰기 도는 컬러가 그런 푸르스름한 느낌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흰기 도는 컬러가 좋습니다. 컬러를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흰기 도는 피치코랄 컬러고요. 이렇게 아까 오트 베이지로 영역 잡아놓은 그쪽에 이렇게 일단 먼저 모양을 잡아줍니다. 저는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주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브러쉬로 살짝 한번 블렌딩 해줄게요. 이 위에 살짝 촉촉한 제형의 틴트를 얹어주면 보다 더 확실하게 오버립을 탱글해 보이는 입술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거는 하트% 도트온 모드 퓨어 글로우 틴트 3호 누디 오렌지고요. 이것도 제가 개발에 참여한 제품으로 4월 중순에 같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틴트만 바르는 거랑 립 베이스로 베이스 영역을 잡아주고 바르는 거랑 느낌이 또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제가 사용했던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있잖아요. 이 스틱 섀도우 부분을 입술 산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정말 예쁩니다. 앞머리에도 콕콕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하이라이터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때 입자가 너무 굵직하고 화려한 제품보다는 약간 이렇게 쉬머리한 제품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채를 내긴 더 좋아요. 보통 이제 코 하이라이터를 할 때 이렇게 일자로 많이들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가 직선으로 뻗어 보이면 그만큼 좀 강렬해 보일 수 있고 중안부가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쉐딩으로 눌러준 부분 말고 그 나머지 부분에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코끝에 포인트를 줄 때도 너무 이렇게 밑으로 주면 코가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끝보다 저 위쪽으로 이렇게 발라서 코 길이감이 좀 짧아 보일 수 있도록 페이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키는 이목구비 재창조 성형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막 그렇게 너무 과하지 않고 사진빨 잘 받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부분들을 좀 부분 참고해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